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군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구축함, 호위함, 이지스함 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함정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깊게 들여다보면 많이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함정 종류부터 한국의 최신 이지스함, 그리고 KDDX까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정은 배수량과 수행 임무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배수량은 배를 물에 띄웠을 때 밀어내는 물의 양으로 배의 규모와 무게를 표현하는 단위, 쉽게 말해 체급입니다. 세부적으로 경하 배수량은 배 자체의 무게만, 만재 배수량은 탄약, 미사일, 연료, 식량, 승조원까지 다 포함한 무게입니다. 수행 임무 단위로 보면 적을 직접 공격하는 전투함과 병력 이동, 물자 운반 등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비전투함으로 구분되고요. 전투함으로는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등이, 비전투함은 상륙함, 수송함 등이 속합니다. 일각에서는 무기체계가 점차 발전하면서 배수량보다는 임무와 무장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판단 기준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차와 대형 세단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함정의 체급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전투함으로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등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축함은 몰아낼 구에 쫓아낼 축, 즉 적 격퇴를 목적으로 합니다. 영어로는 디스트로이어, 대공, 대함, 대잠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함대를 지키는 호위함은 구축함보다 크기가 작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망볼초에 경계할 개, 초계함은 기습적인 적의 공격에 대비해 연안을 경비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이지스함은 무엇일까요? 신의 방패라 불리우는 이지스 시스템은 목표 탐색부터 요격하는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 포함시킨 통합 전투체계입니다. 비유하자면 주변의 위험 요소를 탐지하고 어떻게 막고 공격해낼지 계산하는 전투용 두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더, 호나는 눈과 귀가 되고 함포, 미사일 등은 무기가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이지스 구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가 탑재된 구축함입니다. 이지스는 그리스 신화 속 제우스가 그의 딸인 아테나에게 준 방패, 아이기스에서 유래했는데요. 영웅 페르세우스가 잡은 메두사의 목이 달려있어 눈이 마주친 적을 모두 돌로 바꿔버리는 최강의 방패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그만큼 적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담긴 이름인데요.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던 1994년 국내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우리 군의 장거리 감시 능력과 대탄도탄 방어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7,000톤급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과 일본만이 운용 중이었기에 상당히 파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8년 HD연대가 한국의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자체 개발,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후속 함정인 세종대왕급 구축함 3번함 서해 류송룡함도 성공적으로 건조했으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2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 그리고 추가로 예정된 두 척도 HD연대가 건조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도입하는 6척의 이지스 구축함 중 5척이 HD연대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발주된 2단계의 이지스 구축함의 기본 설계와 선도함 상세 설계, 건조를 모두 HD연대가 맡아 진행했기에 설계부터 건조까지 완수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는 연말 인도 예정인 한국에 현존하는 최신의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 기술의 결집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시험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신의 방패라는 이름에 걸맞게 함정에 설치된 다기능 위상 매열 레이더는 1000km 범위 안에서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고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모델인 세종대왕급 대비 개선된 부분은 매우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더 업그레이드된 이지스 시스템인 베이스라인 9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통합 소나체계입니다. 소나는 수중 음향 탐지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속에서는 음파만 통하고 레이더 전파와 빛이 잘 통하지 않는 만큼 잠수함을 탐지, 식별할 수 있는 핵심 체계입니다. 정조대왕함은 여러 종류의 소나 센서를 통합 운용하는 통합 음탐 체계가 탑재됩니다. 특히 저주파 기반의 소나 시스템을 탑재해 기존보다 탐지 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추진 장치 역시 가스터빈 4대로 추진하던 기존과 다르게 연료 절감형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체계를 2대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요. 작전상 필요에 맞게 특정 구간에서는 더 적은 소음으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정조대왕함은 KDX-3 배치 2 함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KDX는 해군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구축함, 코리안 디스트로이어 익스페리멘탈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KDX는 익스페리멘탈, 즉 시험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한명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및 한국 해군 기준에 따른 약어로 지칭됩니다. KDX-1 사업은 1998년, KDX-2 사업은 2003년 초도함이 건조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의 구축함인 KDX-3 시리즈의 1세대를 거쳐 2세대 함정인 정조대왕함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은 KDX-3의 후속 시리즈로 이지스 구축함을 국산화 개발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중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2020년 기본 설계를 맡아 약 3년간 19개 기관 등과 협업해 연구개발을 진행했고요.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KDDX는 이지스함급으로 강력한 전투체계, 무장, 핵심 장비들을 국내 기술로 완성하는 한국형 이지스급 구축함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구축함은 이미 개발된 장비들을 함정에 시스템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KDDX는 함정과 핵심 장비를 동시에 개발하기 때문에 체계 통합의 난이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 시작되고 현재까지 약 30년간 한국 군함 기술력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군함의 크기, 무기 체계 등 모든 것이 과거와는 달라졌고 이런 변화의 흐름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입니다. 언제나 최신의 함정을 만들어 왔듯이 HD현대는 특수선 분야 기술력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군이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